오늘 둘 다 모자 안 쓰고 왔네? 아예 머리 감았나 봐. 항상 감는다고요? 자, 풀어야 될 거 쪽수 불러주세요. 녹화 중입니다. 256쪽. 256? 네. 용이 256보다 앞에 모르는 게 있나요? 네. 256쪽에 풀어야 될 거는 3번이요. 문제는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그럼 정의역이 누구야? 아야, 정의역이 누구야? 정의역은 지금 내용 정리하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나? 앞에 있는 집합이 정의역, 뒤에 있는 집합의 이름은 세 가지밖에 없었다? 정의역, 치역, 공역 세 가지밖에 없었어. 네, 뒤에 집합은 공역이죠? 그런데 문제는 fn이라고 하는 녀석은 n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fn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함수의 치역의 모든 원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네. 자연수를 다 대입할 거거든? 그러니까 정의역 속에는 정의역은 지금 n이라는 집합이 정의역인데 이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연수의 집합들이 있나 봐. 근데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은 뭔 줄 알아? 1을 3으로 나누면 보통 이거 나누기 못하는 애들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은 1이야? 그러면은 매칭하는 거는 숫자가 엄청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건 실수의 집합이야. 뭐 루트 2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다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은 1인가?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은 2인가?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은 빵인가? 4를 3으로 나누면 1,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은 2, 6을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값은 빵.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치역의 모든 원수 합의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머지가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0, 1, 2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것만 화살표 받는 것 같은데? 이해됐을까? 그때 치역의 모든 원수 합의값을 구하세요. 화살표 받는 것들의 합을 구하세요.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73쪽 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으면 273쪽에 풀어야 될 건 12번. 12번이 이번에는 포물선이라고 하네. 앞에서 예제 문제 했던 건 직선이었는데 포물선의 값이 x의 값이 0부터 9까지 y의 값은 3부터 9까지 범위에서 포물선의 값이 y에 속하는 임의 원소 y에 대해서 fx 함수 fx인 y가 fx인 x가 집합 x에 속할 때 말이 되게 어렵다. a하고 b의 값에 대해서 a, b를 곱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요 말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y라는 집합 속에는 3부터 9까지 숫자가 있는데 3부터 9까지 숫자가 뭐가 되는지 간에 3과 9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y한테 3과 9 사이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x의 값을 구해낼 건데 그 x의 값은 이 집합에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어떻게 되면 그걸 만족하려나? 지금 이 점의 좌표의 값은 0,3? 이 점의 좌표의 값은 5,3, 이 점은 0,9, 이 점은 5,9라는 점이거든? 밑줄 친 걸 만족하려면 3부터 9 사이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3과 9 사이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이런 x의 값이 x라는 집합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 내가 만약에 그림을 0부터 3까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0부터 3까지 이렇게 그렸거든? 그러면 나머지 그림들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지금 문제의 질문이 y라는 영역이 3부터 9까지가 이게 y라는 영역이잖아. 이 속에 y 값이 뭐 8이 되는 점 있지. y가 8이 되는 점이면은 x의 값은
5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이지 않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점이 6,8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상황이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문제는 3부터 9 사이에 속하는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 함수의 관계를 만족하는 x의 값은 6이 되는데 6은 x라는 집합 속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 같아. 그럼 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얘는 지금 안 되는 거였고, 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으려나?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지금 이건 대칭 추계값 2인 거 아시죠?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런 데 있는 점의 좌표가 y좌표가 9보다 작지? x좌표가 5보다 오른쪽이니까 x는 5보다 크지? 이런 녀석의 값이 등장하면 안 되는 모양인데? 이런 거 맞아요? 그 다음 녀석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y좌표가 3부터 9까지 사이는 y좌표에 대해서 x좌표의 값들은 전부 다 0과 5 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값들도 y좌표의 값은 3부터 9 사이 있는 y좌표들이지. 근데 x의 값이 0보다 작은 x의 값 존재해버리네.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아이씨,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도대체?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대충 사각형이 테두리 안에 좀 근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지금 대칭축의 값 2가 되는 포물선인데, 대칭축의 값 2가 되는 포물선인데, 정확히 그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정확히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해볼게. 포물선이 지금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라면 이것도 문제지 않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y좌표의 값은 3부터 9 사이 있는데 x의 값이 0보다 작은 x의 값이 존재해버리네. 그러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만족할 수 있으려나? 누가 좀 얘기 좀 해주라. 어떻게 그려? 그럼 이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0,9면 여기는 4,9겠네? 대칭축의 값 2가 대칭축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은 y의 값이 9하고 3 사이 있는 값들, 이것도 y의 값이 9하고 3 사이 있는 값들, 그때 x의 값들은 다 0과 4 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되는 것 같다. 된 거 맞아? 그럼 여기가 지금 4,9인 것 같거든? 꼭지점의 좌표는 누구란 얘기야? 꼭지점의 좌표가. 이 그림이면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아씨, 근데 너무 이 문제가 좀 그지 같은 이유는, 선생님이 그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봤어. 이것도 되는 건가? y에 속하는 임의 원소 y에 대해서 x의 값이 x라는 집합 속에 속해야 되는데 지금은 y의 값이 여기만 존재하는 건 예를 들어 이 점 좌표를 2,5라고 한번 해볼게. 5하고 9 사이 있는 것들은 5하고 9 사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사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숫자들이 문제지 않아? y라는 집합 속에는 3부터 5까지 숫자도 있거든. y 집합 속에 3부터 5까지 숫자도 y라는 집합 속에 들어있는데 3부터 5까지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없잖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그래프가 없고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으면 x의 값도 없는 거잖아. y가 3하고 5 사이는 x의 값이 없으니까 없는 녀석의 값은 x라는 집합에 속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되는 것 같아. 됐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녀석의 값은 꼭지점이 2,3이고 4,9를 지난 녀석을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걔 누군데? b의 값이 누구예요? b의 값은 꼭지점이 2,3이니까 b는 3인가? a의 값은 어떻게 알지? 누굴 지나니까요?
0,9를 지나요? 그 0 대입했을 때 9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A값이 누구란 얘기야? 아, 플러스 2분의 3인가? 그때 A, B의 값을 곱하라고요? 느낌이 찝찝하다. 답이 2분의 9야? 답이 2분의 9 아닐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근데 답이 2분의 9가 아닌 모양이야. 야, 씨, 왜 그러지? 그럼 그림이 틀렸다는 얘기 같은데? 아까 검토해본 거는 지금 다 맞는 말이었잖아. Y라는 집합 속에 속하는 임의 원소, Y라는 집합은 3부터 9까지인데 3하고 9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X의 값은 다 0부터 4까지잖아. 0부터 4까지 맞는데? 집합 Y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Y에 대해서 X는 그때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0과 4 사이에 있으니까 0과 4 사이에 있는 건 0하고 5 사이에 있는 게 맞는데? 맞는데?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인 거야? 이거 아니라며. 선생님 좀 맞게 다 했는데 아니라며.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야? 문제점 없어? 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선생님이 좀 맞게 읽은 거 아니야? 집합 Y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Y에 대해서 함수 위에 있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의 좌표였을 때 X의 값이 X라는 집합에 속하는 거 맞잖아. 하자 하나도 없는데? 네? 그런데 희한하게 아까 버렸던 거 하나 있어. 아까 선생님 뭘 버렸냐면 내가 버린 거는 이렇게 되는 녀석의 값을 버렸었거든? 이렇게 풀어야지 답이 나온다? 이렇게 풀었을 때 아까 문제가 있지 않았어?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이 있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존재하면 y의 값이 3하고 9 사이에 있는 y에 대해서 x의 값이 0보다 작은 x의 값이 있어버리잖아. 분명히 만족 못하는 거잖아. 문장을. 근데 이게 답이래. 이렇게 그렸을 때 답이 나온대. 한번 해볼까? 이 점 좌표는 꼭지점 좌표의 값이 2,3이고 이 점 좌표의 값이 5,9니? 그럼 b의 값은 꼭지점에서 저렇게 되니까 b의 값은 3일 거고 ax-2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의 값이 9가 나오도록 하는 a값을 구할 생각, x값을 구할 생각이 아니다. 지금 뭐 대입하는 거냐? 5,9 대입할 거지? 5 대입하면 9a 플러스 3인가? 그러면 3을 이항했더니 a의 값은 3분의 2? 3분의 2하고 3을 곱하면 2인가? 이래야지 답이 나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해야지 문제말을 다 만족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런 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왜 그럴까? 나는 답을 2분의 9라고 하고 싶은데 왜 답은 2라고 해야 될까? 너희의 생각은 어때? 어느 점이 모순인 것 같아? 이게 더 안 되는 것 같지 않아? 이건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니, 니네? 내가 뭐에서 차이점을 느끼길 바라는지 혹시 아니?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읽고 생각해 볼까? 왜 이건 되고 이게 안 되는지 생각해 볼까? 집에서 천천히? 이 문장을 되게 열심히 읽어봐봐. 왜 이게 안 되고 이게 될까? 혹시 오히려 이게 되고 저게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고민을 해오란 얘기야. 시간은 약 한 30분만 투자해서 막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30분 이내로만 투자해서.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몇 번이죠? 17번으로 갔습니다.
17번 문제는 이건 되게 쉬운 문제야. x라고 하는 집합에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5개의 숫자에서 5개의 숫자로 가는 함수가 있어. 근데 f는 항등함수야. 그럼 f의 값은 1 대입 하면 1 나오고 2 대입 하면 2 나오고 3 대입 하면 3 나오고 5 대입 하면 5 나오는 함수겠지? 그런데 이 중에서 x의 값한테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는 모양인데 여기 세 군데 x한테는 x라는 집합의 숫자인 녀석을 집어넣을 건데 1을 집어넣어도 7 나오고 2를 집어넣어도 7 나오고 3을 집어넣어도 7 나오고 뭘 대입해도 7 나온다는 얘기 같아.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녀석의 값은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 4 대입하면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함수 gx의 값은 상수함수라고 하니까 gx의 값은 특정한 한 숫자로만 갈 거 아니야. 저 5개 중에 누군가 한 숫자로만 가는 함수거든. gx는 상수함수니까. 아예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hx의 값은 누군지 모르는데 g한테 3 대입한 거랑 h한테 1 대입한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혹시 h의 값 모르는데? h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 h가 뭐 1대1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 그런 말 한 적도 없네?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f1 더하기 g1 더하기 h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7이라네? 모든 녀석에 대해서 다 7 나온다고 하니까 1 대입한 함수 값은 1이고 g한테 1 대입한 값은 1, 2, 3, 4, 5 중에 누군지 모르는데 이 녀석의 값이 만약에 다른 숫자면 이게 1이면 h의 값은 누구야? 이거 언제 다 쓰고 있냐 이거를? 다섯 개 다 쓴 다음에 얘기할 거랬나? F2, G2, H2 이 값도 7 나왔으면 좋겠고 얘도 7 나왔으면 좋겠고 얘도 7 나왔으면 좋겠고 얘도 7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값은 이것도 1, 2, 3, 4, 5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것들은 특정한 상수값으로 가는 녀석이니까 이건 상수함수입니다. 근데 그 상수의 값은 x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1, 2, 3, 4, 5만 c값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지금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h라는 함수의 값도 h라는 함수의 값이 정의가 되려면 h가 정의가 되려면 h의 값도 무조건 1, 2, 3, 4, 5로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c의 값은 지금 자연수일 건데 7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거는 함수값이 1, 2, 3, 4, 5 중에 하나인데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라고? 이등 맞아요? 그럼 c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c가 누구란 얘기야? 아야, c가 누구면 돼? 이것도 1, 2, 3, 4, 5 중에 가야 되고 이것도 1, 2, 3, 4, 5 중에 가야 되는데 이미 이게 5잖아. 두 개 더해서 2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 두 개 밑줄 친 거 다 자연수라니까? 그러니까 밑줄 친 두 개가 누구냐고. 네, 이게 다 1인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 이 녀석의 값 1일 거고 이것도 1일 거고 이것도 상수함수니까 다 1이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거꾸로 5, 4, 3, 1이 되는 거니? 네. 그래서 h한테 1 대입한 녀석의 값 5가 됐으면 좋겠고요. g한테 3 대입한 건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 문제는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을 때 a-b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아까 전에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 문제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포물선의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포물선의 대칭축의 값은 2입니다. 꼭지점 좌표는 꼭지점은 네, 1, 마이너스 1 꼭지점이죠? 그럼 포물선인데 그 포물선의 값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물선이 1대1 대응이 되는 방법은 일단 1대1 대응이 되려면 x축에 평행한 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 나와야지만 1대1 대응인 거죠?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꼭지점에서 2, 마이너스에서 오른쪽 절반만 그리면
X축의 평행한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는 하나씩이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나요? 꼭지점의 좌표보다 살짝 왼쪽에서 그리면 1대1 대응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른쪽만 그리면은 이것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나요?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야 돼요. 1대1 함수일 조건이 뭐라고요?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한 개만 만족하면 돼. 대입하는 값이 같지 않으면 함수값도 같지 않다가 1대1 함수 이 설명이 X축의 평행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 하나씩 있다는 얘기예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1대1 함수인 건 물론이고 뭐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 거지? 자, 이거는 이름이 뭐라고요? 공역? F한테 대문자 X를 대입한 건 이름이 뭐죠? 치역.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1대1 대응이야. 지금은 반쪽짜리 그림만 그리거나 반쪽의 일부분을 그렸을 때만 X축의 평행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씩 있어서 1대1 함수만 만족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즉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을 이렇게만 그리면 1대1 함수가 돼야 안 돼. 이건 1대1 함수가 안 되죠? 이거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 위에 두 가지 1대1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대1 함수가 되는 건 물론이고 치역과 공역도 똑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인데 우리는 A보다 오른쪽만 그리려고 합니다. A보다 오른쪽만 그릴 건데 공역의 값이 B보다 큰 게 공역이네? 그럼 치역의 값도 B보다 크다가 나와야지만 1대1 대응이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X는 정의역, Y는 공역인데 지금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려면 치역도 B보다 크다 나와야 돼. 그럴 수 있는 A-B의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A는 커야 되고 B는 작아야 되니?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A, B라는 점의 오른쪽 그림만 그리면 대입하는 건 A보다 같은 것만 대입했고 치역의 값은 B보다 같은 것만 나오는 거지? 이된 거 맞아요? 그러면 A,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출발하는 점이었을 때 A,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출발하는 점이었을 때 그때 A보다 커놨다가 정의역, B보다 커놨다가 공역, 함수한테 A보다 큰 녀석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도 B보다 큰 녀석이기 때문에 정확히 A, B라는 점부터 그래프 위에는 A, B부터 출발해야지만 공역과 치역의 값이 똑같을 수 있겠다. 그래프에 있는 점이 A, B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A의 값은 절대로 2보다 왼쪽에 있는 건 안 됩니다. 2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되고요. 출발하는 A, B라는 점은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니? 근데 나의 바람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려면 A,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포물선 위에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꼭지점에 있거나 꼭지점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A의 값은 컸으면 좋겠고 B의 값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A 값이 크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B의 값이 작다는 얘기는 아래로 가야 되나? 맞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A-B의 최대값이 필요한데 A는 오른쪽으로 가고 B의 값은 아래로 갈 수가 있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A는 오른쪽으로 가면 B도 위로 가고 A가 왼쪽으로 가면 B도 아래쪽으로 가잖아. 도대체 A, B라는 녀석의 값이 어디 있을 때 이 값이 최대가 될지 모르겠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종합해보면 우리 여기까지 안다? A, B라는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라고요? A, B라는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
A, B라는 점은 꼭지점에서 있던지 꼭지점이 A, B든지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즉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보다 커나 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A-B의 값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용해서 B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B값 대신에 대입했더니 A제곱 플러스 5A-3인가? 그리고 이거 2차 함수고 2차 함수를 2보다 오른쪽에서 보겠다고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네. 대칭축은 누구죠? 용이 대칭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자, 2차 함수가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 배웠잖아. 너 근과계수 연계에서 두 분의 합의값이 누군지 알아요? 그걸 2로 나눠준 게 대칭축이야. 그걸 빨리빨리 계산할 거고. 대칭축의 값은 지금 A에 해당하는 값이 A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지. B에 해당하는 값이 5고 마이너스 2A분의 B로 빨리빨리 계산하려고 하거든. 이해 됐을 것 같은데? 자, 대칭축의 값은 2분의 5가 되는 위로 블록인 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2보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싶다고 한 것 같은데? 된 거 맞나요? 그러면 2분의 5를 대입한 값이 최대값인 건가? 2분의 5 대입하고 있습니다. 2분의 5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25. 2분의 5를 대입했더니 2분의 25. 마이너스 3의 값이 최대값이겠네. 된 거 맞아요? 산수했습니다. 4분의 25? 4분의 25에서 4분의 11을 빼. 그래서 어렵다. 답이 17인가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A, B라는 점이 포물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방금 같은 문제는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와. 이거 모의고사에 출제돼. 학교 시험은 선생님 창평고 시험 문제 받았거든? 창평고 시험 문제 받았는데 창평고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 장성고 시험 문제 구해야 돼. 편하고 그랬어 지금. 근데 장흥고는 엄청 쉽게 출제. 발가락으로 대충 끄적대면 답 나오게끔 출제하거든? 장성고는 어떻게 출제하는지 아직 모르겠어 지금. 자, 근데 시험에 일반적인 대부분 고등학교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x라는 녀석의 값이 a보다 커 나왔습니다. y의 값도 a보다 커 나왔습니다. 이거 센수학에 이런 문제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함수 fx라는 함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입니다. 요게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A는 누구인가요? 이런 문제를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시험 문제고요. 방금 전에 풀었던 건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A가 누구일까요? 방금 전에 설명이면 A 값은 거저먹는 건데. 아직 A를 모르시면은 그걸 우린 닭이라고 얘기합니다. 니네 닭. 자,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정의역은 X집합, 공역은 Y집합이 공역이죠. 그런데 나는 1대1 함수가 되려면 꼭지점의 오른쪽에 그림을 그리던지 꼭지점의 오른쪽 그림의 일부분의 그림만 그리던지 꼭지점부터 이렇게 그리면 1대1 함수예요. 그것보다 더 위에서 요만큼만 그려도 1대1 함수예요. 이건 1대1 함수예요.
하지만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게 지금 공역인데 공역과 치역 자체가 똑같아. 공역과 치역 자체가 똑같아야 돼. 이거 다 공역 치역이야. 그러려면 아까는 A, A하고 B여가지고 A, B가 포물선 위에 있다고 얘기했잖아. 지금은 A, 이라는 점의 좌표가 포물선 위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리면 정의역 A보다 오른쪽에 그림 그렸어요. 공역도 A 위라고 문제가 설명했어요. 치역도 A보다 커났다예요. 이러면 액조의 평행선 연결수의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이고 정의역 A보다 커났다, 공역 A보다 커났다, 치역도 A보다 커났다 나오겠네. 이러면 1대1 대응이네. 이 점 좌표가 A, A가 포물선 위에 있어야 돼. 그럼 A, A가 포물선 위에 들어간 A는 두 가지지 않아? A가 누구누구 있어요? 0 또는 5가 있나요? 0은 안 돼. 0은 왜 안 돼? 0, 0부터 그림을 그리면 1대1 함수가 되지 못해. 0, 0부터 그리면 1대1 함수가 되지 못해. 교점이 두 개니까. 그래서 5, 5부터 그림을 그려야 돼. A의 값은 5야. 이런 문제를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내일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하면 그냥 이렇게 풀어. 이거랑 x랑 똑같다고 나. 그리고 근 9에 그 중에 큰 거 답이라고 써. 내일 시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푸는데 엄청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아무튼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자, 이제 센 수학으로 가겠습니다. 센 수학의 함수 중에 모르는 거 질문 받겠습니다. 센 수학 중에 풀어야 될 거는 쪽수 불러주세요. 149쪽. 149쪽부터 몇 쪽까지 피면 되죠? 용이 좀 푼 거 맞아? 다? 다 풀었어요? C단계도? 그러니까 함수까지 다 풀었어? 자, 몇 쪽까지 피면 돼요? 153쪽까지. 용이 아직도 부끄러워? 뭔가 부담돼? 부담 갖지 말아요. 너도 선생님한테 적응해야 되지만 선생님도 너한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아직 너의 실체를 아직 선생님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뭘 모르고 하는지를 선생님이 정확히 알아야지 올바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널 파악하는 시간이야. 자,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문제가 생겼네. 아, 이게 1쪽부터가 아니네. 149라고 했으니까 149 했더니 153이 나왔거든? 154가 나왔으니까 몇 쪽 펴야 되는 거야? 149라고 했었으니까 5를 빼야 되잖아. 144부터 148까지. 현주 어저께도 새벽에 공부했냐? 12시 전에 다 끝냈어? 엄마가 와가지고 아빠 뺏겼어. 엄마 안 왔으면 아빠랑 둘이 자는 거였는데. 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149쪽에는 966번. 비슷한 문제를 못 풀었네? 1보다 큰 자연수 전체 집합입니다. 1은 정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2부터 정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보다 같은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나머지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x의 2025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의 2024승 마이너스 x로 나누게 했을 때 몫의 값이 있을 거고 나머지 값이 있을 건데 그 나머지 값을 지금 필요로 하는 거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2023승의 값을 2025승으로 나누, 2025승을 2024승으로 나누겠더니 나머지가 그지 같네? 나머지는 몇 차씩 해야 되냐? 어렵다. 나머지는 2023차 이하의 식인 건가? 얘보다 차수가 한 차수 낮아야 되니까? 어이구야,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서 문자로 푸는 건 엄청 까다로워 보이니까 일단 숫자로 한 개씩만 대입해서 확인해 보려고. 그럼 제일 처음에 F2의 값을 구하려면 2라는 숫자의 2025승? 이 녀석을 2의 2024승? 야, 숫자를 대입해도 그지 같네?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숫자 너무 큰 숫자고 이것도 너무 큰 숫자니까 이 숫자를 이걸 직접 나누게 해가지고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몫의 값을 가정하는 거 어떨까 싶어, 쌤은. 몫의 값이 몇 차식일까? 네, 몫의 값이 1차식이어서 몫은 이쁘네. 몫의 값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2025승이 나와야 되니까. 아, 뭔가 아름다워지려고 한다. 이렇게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x 2025승이잖아. 왼쪽 나오는 거잖아. 아,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요거 1차식이니까 뒤엔 상수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상수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뒤에 상수가 뭐가 있으려나? 상수의 값을 그냥 알파라고 해볼까? 아니, A라고 해볼까? 그 상수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오른쪽을 전개한 녀석의 값이 x의 2025승 곱했더니 마이너스 x의 제곱 a 곱하기 x의 2024승 마이너스 ax가 되는 건가? 그런데 왼쪽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뒤에 요거에 부호 바꾼 녀석이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ax의 2024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ax 이런 말이 안 되는데? x 2024승으로 나누기 했을 때는 나머지 값은 2023승 이하여야 되는 거야? 이런 녀석이 등장하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등장하지 말아야 되겠네? 등장하지 않으려면 2024승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은 2023승 이하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등장하면 안 돼. 등장하면 안 되니까 A가 빵이란 얘기겠네. A가 빵이면 등장 안 하잖아. 그럼 A가 빵이라고 해볼게. A가 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똑같은 식이니? 된 거 맞아요? 오, 기가 막히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 2의 2025승의 값을 2의 2024승 마이너스 2로 나누기 하면 몫의 값이 2란 얘기고 나머지 값이 4란 얘기인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값은 다 제곱하는 숫자만 나머지가 되는 모양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F2의 값은 2의 제곱, F3의 값은 3의 제곱, 4의 제곱, 마지막에 10의 제곱까지 더하는 얘기지? 4, 9, 16, 100까지 다 쓴 다음에 더하면 되겠다. 더하면 384가 나오거든?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이 문제도 좀 어렵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용이야, 네 모르는 거 다 질문해도 돼. 984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984번으로 가겠습니다. 984번은 이차함수가 아까 그 문제랑 똑같네. 그럼 이번엔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용이 혹시 너 대칭축이 누군지 구할 수 있겠냐? 그러면 머릿속의 생각을 이렇게 이런 절차로 해. 방정식일 때 두 군의 합은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두 군의 합을 구하면 두 군의 합은 4. 그걸 2로 나누면 그게 대칭축이에요. 자, 대칭축의 값은 2입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나는 근데 이 녀석의 값이 아래로 블록인데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는데 1대1이 되려면은 꼭지점부터 그리던지 꼭점보다 오른쪽부터 그리던지 이러면 1대1입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 A보다 크다, 공역은 B보다 크다, 치역도 B보다 크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A, B라는 점이 포물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나의 바램은 이렇게 됐을 때가 1대1 대응입니다. A, B는 포물선 위의 점입니다. 획득한 정보는 첫 번째 포물선한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 획득한 정보는 A라고 하는 녀석이 꼭지점에 있어도 괜찮고 꼭점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A의 값은 대칭축 2보다 커 나왔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이 값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대입했습니다. A에서 B를 뺐더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인가? 된 거 맞죠? A의 값 2보다 커 났습니다. 위로 블록입니다. 지금은 두 군의 합의 값이 5거든? 그걸 일어나서 대칭축은 2분의 5입니다. 대칭축이 2분의 5인 녀석의 값을 2 오른쪽에서 그리세요. 그럼 지금도 2분의 5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구만. 2분의 5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25, 2분의 25, 지금까지 4분의 25. 4분의 25한테 1을 더했으니까 4분의 29인가? 4분의 29가 최대값입니다. 됐을까요? 네, 똑같은 문제 두 개 풀었으니까 좀 더 잘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해주세요. 985번으로 갔습니다. 985번 문제는 이것도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시험에 엄청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자, 이 녀석의 값이 x가 a라는 녀석이고요. 자, 함수 y는 x의 값이 a보다 컸을 때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x라는 녀석의 값이 a보다 작을 때는 kx 플러스 l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문제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는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였을 때 A보다 왼쪽의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상황이 연출된다면 이 그림은 1대1 대응이 맞나요? 아닌가요? 1대1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1대1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녀석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기울기 양수라고 한다면 이건 1대1 함수가 되나? 결정하시겠습니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기울기 값이 음수였을 때 왼쪽의 기울기 값이 음수 값이면 1대1이 안 됩니다. 여기 기울기가 빵인 기울기가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그리면 이것도 x평행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의 기울기가 음수면 왼쪽의 기울기도 음수가 돼야지만 x축의 평행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수하식돼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기울기가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기울기의 고백값이 양수라고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울기만 확인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x값이 경계값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빵 되는 값이 경계값이 3이기 때문에 3보다 클 때하고 3보다 작을 때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x한 녀석이 3보다 컸을 때 직선이 누구야? x값이 3보다 작을 때 직선의 값은 누구죠? 지금 이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 맞나요? 3보다 크면 양수값이니까 그냥 나고 3보다 작은 음수값이니까 많이 다 달고 나갔습니다. 딴 건 다 관심 없고요. 관심 있는 건 꼴랑이고 두 개입니다. 나의 바램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곱한 녀석의 값이 0보다 컸을 때만 1대1 대응입니다. 양배 마이너스 곱했습니다. 양배 마이너스 곱했더니 2차식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래서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의 범위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유사한 문제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 기울기만 보고 기울기의 고백값이 0보다 크다고 놓고 푸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89번으로 갔습니다. 89번은 이런 문제가 취약하네. 이건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관찰력 정도의 문제인데? 약간 관찰하면 되는데 아이가 그게 좀 취약한가? 너 쌍꺼풀 없지? 미안해요. 삐진 눈빛이었는데 방금.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눈이 작아서 선생님을 놀리는데 가끔 친구들한테 눈이 작아가지고 세상이 반밖에 안 보인다고 내가 가끔 놀리는데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런가 봐. 다 안 보여서 그런가 봐. 자, 마이너스 1 빵1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마이너스 1 빵1로 가는 게 있는데 문제가 f의 값은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 다 다른 데로만 살펴봐요. 항등함수예요. 대입한 거 그대로 나와요. 그 지한테 1 대입한 녀석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지한테 1 대입한 건 1. 그리고 지가 없네? 지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1이겠네? 항등함수니까. 그런데 상수함수의 값은 h의 값이 상수함수라는데 상수함수는 이 세 개 중에 누군가로 갈 건데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상수함수의 값이 h한테 빵 대입한 거 똑같다고 하니까 h한테 빵 대입한 게 1이네? 그러니까 상수함수기 때문에 h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것도 1이겠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나는 f한테 1 대입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1이라며. 마이너스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1인데 요걸 만족해야 되고 마이너스 1, 0, 1을 대입한 값은 각기 다 다른 데로 화살표 가야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요게 빵으로 왔을 때가 세 개 다른 값으로 다 화살표 가는 거고 합의 값은 빵인 것도 만족하겠다. 그래서 f한테 1 대입한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들 곱하세요. 답은 1이 답입니다. 네, 지금 맞아요? 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995번. 995번이 1, 2, 3, 4에서 1, 2, 3, 4라고 하는 함수의 개수의 값을 알고 싶은데 이런 문제들이 유사한 문제들이 꽤 까다롭거든. 이건 경우의 수의 문제에 가까워. 함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우의 수의 문제입니다. 원래 1, 2, 3, 4에서 1, 2, 3, 4라고 하는 함수의 개수는 다 해서 몇 개 있지? 1이 갈 수 있는 거 4군데, 2가 갈 수 있는 거 4군데, 3이 갈 수 있는 거 4군데, 4가 갈 수 있는 거 4군데인가? 함수의 개수는? 그래서 4의 4승? 256? 그런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니까 1대1 대응은 몇 개야? 1이 갈 수 있는 거 4개, 2가 갈 수 있는 거 3개, 4, 3, 1 곱해가지고 1대1 대응인 거의 개수는 24가지겠네. 24개 중에 이 밑에 나란 조건을 만족한 녀석을 찾으세요. 나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값이 홀수면 그 홀수를 집어넣은 함수값은 짝수가 나와야지 더해가지고 홀수가 나와요. 짝수의 값을 집어넣은 녀석의 값은 짝수 x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홀수가 나와야지 두 개 더한 녀석은 홀수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한 녀석을 다 찾아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네. 첫 번째, 홀수의 값을 대입하면 짝수가 나오고 짝수를 대입하면 홀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홀수의 값은 1, 3이 있고요. 짝수의 값은 2, 4가 있습니다. 짝수의 값은 2, 4가 있고 홀수의 값은 1, 3이 있습니다. 순서만 바꿔서 씁니다. 1, 3의 값은 2, 4로 가야지 합의 값은 1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2가 나오면 1 더하기 f1의 값은 홀수 더하기 짝수기 때문에 홀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1과 3의 값은 2, 4로 대응했으면 좋겠고 2하고 4의 값은 1, 3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1, 3에서 화살표 나가는 방법은 크로스로 가는 거랑 반드시 가는 거 두 가지, 2, 4에서 화살표 가는 것도 반드시 가는 거랑 크로스 가는 거 두 가지, 1, 3에서도 화살표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2, 4에서도 나가야지 함수가 완성되는 거네. 그리고니까 곱했습니다. 2 더하기 2도 4네. 아무튼 2 곱하기 2입니다. 함수의 개수는 4가지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996번. 996번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4문제를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 전에 사전 작업을 좀 합시다. 선생님이 만약에 y는 x의 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으면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은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죠? 말을 안 해주냐? 무엇에 대한 대칭이냐고요? y축 대칭인가요? x의 제곱은 2차식이죠? 전 2차 함수죠? 저 녀석 뒤에 상수가 더 붙으면은 그건 무슨 대칭이야? 그것도 y축 대칭이냐? 1창은 없다? 상수 한 번 붙어도 y축 대칭이네? 내가 이렇게 그린 녀석의 값은 y는 x를 그렸거든?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는 무엇에 대해 대칭인 것 같아? 이 그래프 자체가? 뭐에 대칭하면 다시 이 그림이 나와? 원점 대칭하면 다시 이 그림이 나오나? 원점을 기준으로 108도 회전하면 다시 이 그림이 나오니? 이 그림 자체는 원점 대칭인 것 같은데? 내 말 이해되는 거 맞니? 근데 내가 만약에 y는 x의 3승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 x의 3승이라고 하는 그림은 실은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 지금 x의 3승이야.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빵 대입하면 빵 이런 거거든? x의 3승이라고 하는 녀석도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면 똑같은 그림이 나와. 그런데 지금 y축 대칭 녀석을 관찰해보면 y축 대칭의 녀석은 x를 대입한 함수값과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함수값은 똑같은 함수값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 y축 대칭 녀석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녀석과 플러스 x를 대입한 값이 같은 값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원점 대칭이면 내가 플러스 x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은 양수값인데 마이너스 x의 값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여기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지금 마이너스 x야 간격이 똑같은. 마이너스 x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 음수가 나올 것 같거든.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같다라고 할 수 있니? 하나는 양수값인데 하나는 음수값이면 같다고 할 수 없잖아. 하지만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같은 값이 나올까? 그래프 원점 대칭이니까. 내 말이 되니? 자, 짝수차 함수라는 다항함수가 있어. 쌤이 지금 얘기하는 짝수차 함수는 상수항을 포함한다? 짝수차 함수는 상수항도 짝수차야? 2차항, 4차항, 6차항, 8차항 그런 짝수차항. 상수항은 짝수차라고 생각합니다. 1차항, 3차항, 5차항
그런 것들만 있는 녀석의 값을 홀수차 함수라고 할 거거든? 짝수창만 있으면 그래프는 Y축 대칭의 그림이 나오고 홀수창만 있는 그림이면은 그거는 원점 대칭의 그림이 나와. Y축 대칭이면은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사라지네? 원점 대칭이 뜨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네? 누워서 자다가 꿈속에서 침 뱉어본 사람. 그럼 자기 얼굴로 침 떨어지나? 그러니까 보통 누워서 침 안 뱉잖아. 침 뱉을 일 있으면 서서 뱉은 거지. 선생님, 한자는 잊어버려서 못 쓰겠는데 침을 뱉을 때 서서 뱉어야 돼. 니네 기억에 남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설기, 한자로 설기라는 한자가 있잖아. 설기. 침을 뱉으려면 서서 뱉어야지 앞으로 제대로 뱉을 수 있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온 거는 침을 뱉은 거야. 우리 이걸 기함수라고 불러. 원점 대칭,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간 거, 홀수차 함수 이런 것들은 기함수야. 그런데 얘는 멍청해. 마이너스를 분실해. 멍청해서 어리석을 우를 사용해서, 물론 진짜 아니야. 내가 너네 기억에 남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리석을 우, 마이너스를 분실하거든. Y축 대칭, 짝수차 함수, 우함수라고 불러. 매우 중요하거든? 엄청 중요해. 그거를 지금 초기 단계로 이런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야. 초기 단계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니네한테 무슨 말하고 있냐면 f-x를 이항해주면 fx하고 f-x가 똑같다는 얘기니? 마이너스가 분실됐네.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왼쪽에 없네요. 이거 우함수네? 그럼 이거 다항함수 중에는 짝수차 함수란 얘기야, 실은. 근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으면 짝수차인 실선의 그림을 그릴 건데 정의역이 3개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대칭되는 구조를 가져야지만 돼. 그러면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3, 빵, 3, 여기가 3,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대칭되는 구조를 갖는 방법은 마이너스 3대 2번 값이 3이면 플러스 3대 2번 값도 3이어야 돼. 빵 대 2번 녀석의 값은 3이 돼도 되고 빵 대 2번 값 빵이 돼도 되고 빵 대 2번 값 마이너스 3이 돼도 될 것 같은데 빵 대 2번 값은 세 군데 중에 어디다 찍든지 간에 그래프 자체는 Y축 대칭이 될 테니까. 내 말이 됐니? 이거 세 가지. 방금 한 거 세 가지. 마이너스 3대 2번 녀석의 값이 빵, 3대 2번 거 빵, 빵 대 2번 건 3에 있든 빵에 있든 마이너스 3에 있든지 간에 이 두 점이 Y축 대칭이지. 이거 세 가지. 마지막은 마이너스 3대 2번 건 마이너스 3, 3대 2번 건 마이너스 3이어서 이 두 점만 Y축 대칭이면 빵 대 2번 건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일 거니까. 이거 세 가지. 그럼 다 해서 9가지가 있겠네? 내 말이 납득이 되니? 납득이 됐다면은 쌤이 정의역을 늘리면은 니네가 답을 할 수 있겠네? 자, 쌤 정의역을 늘려서 답을 정확히 맞춘다면 니네 이해한 거고 못 맞춘다면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된 척 한 거거든? 자, 정의역이 5개 있습니다. 정의역이 5개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요? 나 이런 닭들 진짜 이해했다며. 몇 개? 25개? 비스꾸리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아까 걸 다시 분석을 해드리면 니네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 있는 녀석은 쌍을 이루면서 여기 있던지 여기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가운데 빵 대입한 녀석은 뭐가 되는지 상관없었던 거잖아. 아, 빵 대입한 녀석이 세 가지고 3 대입한 것도 세 가지인데 얘네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 같이 나란한 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곱해서 9가지인 거네. 자, 그럼 답이 몇 가지일까요? 답이 몇 가지일까요? 자, 이 관계를 만족하려면 y축 대칭이 돼야 되는데 y축 대칭이 되려면 플러스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둘 다 동시에 2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1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빵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동시에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 얘네가 5가지로 결정되고 나면은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 y축 대칭이 되려면. 근데 플러스 2 대입한 거가 2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는 마이너스 2여야 돼. 플러스 2 대입한 게 1이면 마이너스 2 대입한 것도 1이어야 돼. 플러스 2 대입한 게 빵이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한 것도 빵. 이게 5가지 중에서 누군가가 결정되고 나면은 얘네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요점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오른쪽이 이렇게 되면은 왼쪽의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y축 대칭일 테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 여기가 5개 중에 선택의 여지가 있고 이것도 5개 중에 선택의 여지가 있어. 이것도 5개 중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이 라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따라가야 되니까. 몇 가지야? 몇 가지야? 이해된 건 맞아요? 됐어? 진짜로? 자, 그러면 지금 두 문제 풀어드렸고요. 정의역이 3개 있을 때와 정의역이 5개 있을 때 풀어드렸고요. 이번에는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러면 우함수라고 기함수 무슨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인 녀석은 다항함수 중에는 무슨 차함수라고 홀수차함수라고. 자, 정의역의 값을 숫자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할래. 정의역 3개였을 때 정의역이 3개입니다. 원점 대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점 대칭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1을 갖다 대입한 값이 1로 가면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어디로 가야 될까? 1 대입한 게 1이면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어디로 가야 될까?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원점 대칭이잖아. 그럼 빵 대입한 거는 1로 갈 수도 있고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 그림은 원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하면 똑같은 그림이니? 원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하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니? 아니죠.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했을 때 똑같은 그림이 나오려면 점 3개를 여기다 찍으면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했을 때 똑같은 그림인가? 여기다 찍을 수 있나 원점을? 그건 안 되지. 오른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야, 그러면 원점 대칭이 되려면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 함수가 되려면 원점을 지나야 되겠네. 0 대입하면 무조건 0이어야 되겠네. 왜냐면 0을 대입하면은 x한테 0을 대입하거든? 선생님 지금 x한테 0 대입했어? x한테 0 대입하면 2항 해주면 2f형이 0이니? 원점 대칭인 녀석은 무조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빵 대입한 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빵 대입한 건 무조건 빵이어야 돼. 빵은 고정되어 있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빵은 무조건 원점이야. 하지만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1 대입한 게 빵이면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뭐 나와야 돼?
원점 대칭이 되려면 원점 지났는데 1대2반개 빵이면 마이너스 1대2반개는 누가 돼야지 원점 대칭이냐고. 마이너스 1대2반개 빵 나와야지 원점 대칭인 거 아니야? 1대2반개 마이너스이고 원점 지나면 마이너스 1대2반개 뭐 나와야 돼? 플러스 1 나와야지. 이렇게 나란히 그려야지 원점 대칭인 그림인 거지? 그럼 이거 세 개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원점은 선택의 여지 없어.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 원점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한 녀석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원점 대칭인데 위치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녀석은 함수가 몇 개야? 이 함수는 3개야. 1개, 2개, 3개 함수가 있는데 요 왼쪽 라인은 생각할 필요 없어. 가운데 생각할 필요 없어. 요것만 생각하면 돼.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것만. 자, 그럼 원소의 개수 5개다. 답이 뭘까요? 들리게 말해야지 판단을 하지. 현주 뭐라고 얘기했어 방금? 몇 개? 누가 좀 아야 방금 현주 뭐라 그러니? 옆에 있는 데도 못 들었냐? 현주야 너 뭐하냐? 복화술 하냐? 말을 똑바로 하라고. 몇 개야? 용이가 남자이니까 용이가 시원하게 얘기해봐. 몇 개야 용이? 다섯 개? 야 원수가 5개나 있는데? 원수가 5개나 있는데 지금? 선생님 그럼 원점 대칭 그림 하나만 그려줘 볼게. 빵 대입하면 빵, 1 대입하면 2, 3 대입, 2 대입한 녀석 1을 이렇게 그리면 원점 대칭하려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대입한 게 마이너스 1 나와야지만 이렇게 그리면 원점 대칭일 것 같다. 요 녀석들이 마이너스 2부터 1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2부터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5가지로 달라질 수 있거든? 대칭되게끔만 배치할 건데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가 빵이면 빵,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2에 와야 돼. 얘네들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달라질 수 있어. 얘네들은 선택 여지가 없어. 얘네들도 여기가 2,2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있어야 되고 2,1이면 2, 마이너스 1 있어야 되고 2, 빵이면 마이너스 2, 빵이 있어야 되고 얘들은 5가지 달라질 수 있어. 얘들 무조건 대칭되는 구조로 배치하지만 돼. 원점 있는 건 배치할 필요가 없어. 얘들이 달라지는 게 5가지, 얘들이 달라지는 게 5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어? 10개라고 씹으려 했나 방금? 나 10 들어버렸다 방금? 5 곱하기 5를 지금 내내 곱하기로 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더하냐? 무슨 개인이냐 그거? 이해됐을까?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나와도 다 풀 수 있어. 시험 문제는 이 문제 유형을 벗어나지 않아.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시도해볼까? 물론 틀릴 걸 예상하고 있거든? 하지만 맞췄으면 좋겠다.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볼게. 이 문제 풀거든? Y축 대칭인 거? Y축 대칭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2, 3, 7개나 있어. 정역도 이 녀석, 공역도 이 녀석이야. Y축 대칭이었으면 좋겠어. 함수 몇 개 있을까? 아니, 무서운 새끼들 빨리빨리 일 좀 하라고 좀 소름 끼치니까. 몇 개야? 도대체 어느 포인트가 어려운 거냐? 야, 어느 포인트가 어려운 거지? 선생님 말을 해주면 내가, 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2, 3 이런 것들을 대입하려고 하는데 y좌표의 값도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7가지 값이 있어. 빵 대입한 녀석은 여기는 7개 중에 뭐가 나와도 돼. y축 대칭이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 7가지나 있어.
그 다음 요 녀석의 값도 y축 대신하게끔 매칭하는 방법이 7가지 방법 매칭할 수 있어. 요거 7가지, 이거 묶음들이 7가지인데 여기서 달라지는 걸 셀 거야. 7가지. 이거 매칭되는 것도 여기서 7가지를 셀 거야. 이거 매칭되는 것도 왼쪽은 안 세고 여기서만 7가지 셀 거야, 지금.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이야. 7의 4승이야. 이거 맞아? 하지만 만약에 이런 녀석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할 거야? 원점 대칭할 땐 답이 몇 가지야? 그렇지, 이건 7의 3승이야. 이건 빵 대입한 녀석이니까 무조건 빵해야 되고 왼쪽 건 신경 안 쓰고 오른쪽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러면은 기억하면은 어떻게 문제 출제도 맞추지 않을까?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에 따라서 정의역 몇 개든지 무조건 맞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끝! 용의도 끝! 숙제가 여기까지. 그랬나봐. C단계에서 모르는 거는. C단계는 손 안 댔나요, 아직? 네. 그러면 경우의 수 문제 질문 받겠습니다. 경우의 수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경우의 수 모르는 게 몇 쪽이죠? 170? 맞아요? 이거 5를 뺐어야 됐나? 기억이 안 난다. 170쪽부터 몇 쪽까지? 172쪽까지? 용이 지난 시간에 이해 잘 안 됐었지,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해 잘 안 됐었지, 수업할 때. 잘 됐었냐? 지난 시간에? 아, 그래? 오, 이해 됐으면 선생님 말 빨리 해도 되겠다. 귀로 들렸었어? 어제 수업할 때? 그러니까 귀로 들려서 뇌로 전달이 돼, 정보가? 어제처럼 수업했을 때? 오. 내가 뭔 짓거리를 했을까? 내가, 아이고, 미쳤구나. 내가 개념선을 폈구나. 센 수학, 공통수학원, 순열과 조합. 순열과 조합 뒷부분. 네. 풀어드릴 게 70쪽에 86번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한 문제 한 문제는 전부 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는 삐끗하면은 경우의 수 다른다고 구하게 되거든. 오른쪽 그림과 같이 8개의 빈칸이 있습니다. 8개의 빈칸에다가 0,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8개의 숫자를 적으려고 하는데 색칠한 칸을 포함한 가로줄 6개의 숫자의 합과 색칠한 칸을 포함한 세로줄에 적은 3개의 숫자 합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더한 녀석의 값은 누구지? 28? 그런데 가운데 겹치는 숫자는 2번 더할 거잖아. 그죠? 가운데 숫자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가운데 숫자가 빵이면 모든 숫자의 총합은 28. 가운데 숫자가 1이면 모든 숫자의 총합,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의 합과 여기 있는 숫자의 합은 0이 하나 추가되면은 합이 28, 1이 하나 추가되면은 여기 숫자 플러스 여기 숫자는 알파가 중복되지. 알파의 값 1이었을 때는 모든 숫자 합의 값은 29인가? 모든 숫자 합의 값이 29면 문제가 있지 않나? 똑같은 값으로 두 개 하려면 각각이 2분의 29, 2분의 29 해야 되잖아. 여기 숫자의 합의 값이 A, 여기 숫자의 합의 값이 A,
28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a야 하기 때문에 6개의 숫자 합이나 3개의 숫자의 합의 값은 2분의 28 플러스 알파여야 되는데 a라는 숫자는 자연수, 정수들의 합이기 때문에 분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알파가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짝수여야 되겠네. 이해된 거 맞죠? 그 알파의 값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0을 포함해서 4가지인가? 0, 2, 4, 6 4가지만 공통된 녀석이 들어갈 수 있겠네 일단.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우리의 바램은 알파 자리에 들어갈 숫자의 값이 0이었을 때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전체 합의값이 모든 숫자의 합의값이 28이기 때문에 합의값은 14, 14가 돼야 되겠네? 14, 14가 되려면은 두 개의 숫자의 합이 14고 나머지 5개 합의값이 14가 되게끔 구분해야 되겠구만. 0은 가운데 사용했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14, 14가 되는 거야? 이것들 중에 두 개 더해서 14인 경우가 없네. 그러면 여기에 0이 들어가서 똑같은 경우는 없네. 이거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2가 들어가는 경우 해볼까? 2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숫자의 합의값이 2대2 했더니 30? 그럼 여기 6개 합도 30? 여기 3개 합도 30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두 개의 숫자 합의값은 13. 그럴 수 있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6, 7을 집어넣었을 때가 유일하게 13이 나오는 것 같다. 그치?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숫자를 채워 넣는 가지수를 구하라고 한 거 아니야? 한 개의 숫자를 채워 넣는 가지숫자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는 세로 칸에는 6, 7을 집어넣을 거고 여기는 5군데에는 뭘 집어넣을 거야 지금? 0, 1, 2, 3, 0, 1, 3, 4, 5를 채워 넣을 거니? 된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알파에 해당하는 값이 2였을 때는 합이 15, 15였으면 좋겠고 2를 제외한 숫자가 13, 13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채우려면은 6, 7을 채우는 경우는 몇 가지야? 6, 7 채우는 건 2가지? 0, 1, 3, 4, 5를 채우는 경우는 5군데 빈칸에 5개의 숫자를 뒤죽박죽 섞어도 상관없잖아. 그건 다 다른 경우인 거고. 그게 몇 가지? 5군데 자리에 5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5패까지인가? 그럼 이 녀석은 2 곱하기 120이어서 240이에요? 된 거 맞나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숫자가 짝수 4가 들어가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4가 들어가면 합의값은 32. 30이니까 16, 1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 아래 합이 12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합이 12가 된 경우는 누굴 더했을 때가 12가 되는 거지? 5, 7 말고 합이 10인 경우가 또 있니? 없네? 그러면은 알파의 값이 4에 해당했을 때는 여기다는 5, 7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방금 전과 똑같은 거 아니야? 5, 7 순서 바꾸는 거 2가지, 나머지 5개 순서 바꾸는 건 또 5패까지? 그럼 이것도 경우는 240까지 나오겠네. 세 번째는 알파 자리 들어갈 숫자가 6인 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이제? 알파라는 숫자가 6이면 모든 숫자의 총합의 값이 34? 그러면 17, 17? 그럼 위아래 더해서 11 나와야 되네? 합의 값이 11 나오는 게 언제가 11이 나오는 거야? 4, 7, 5, 6. 그럼 먼저 이 녀석의 값이 4, 7인 거 먼저 해볼까? 4, 7인 거 몇 가지란 얘기야? 4, 7 녀석은 2가지? 나머지 120가지? 여기 녀석의 값이 5, 6인 경우는 또 몇 가지란 얘기야? 또 120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 2가지 곱하기 120까지? 그럼 240의 종류가 4개 있네? 그럼 답이 뭐라고? 이해된 거 맞아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빨리빨리 질문하세요. 이거 87번으로 갔습니다. 87번 문제가 주머니에 1부터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구슬이 있습니다. 개수가 근데 1이 적혀져 있는 구슬은 1개.
2 1개, 3 1개, 4 2개, 5 3개 있다고? 그래서 111, 22, 23 다 더해주면 이게 8개인가? 8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4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서 4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지 같네. 내가 지금 4개를 꺼낼 거거든, 8개 중에. 그런데 똑같은 숫자가 5라는 숫자를 제일 많이 꺼낼 수 있네? 똑같은 숫자를 제일 많이 꺼내는 거는 5라는 숫자를 3개 꺼냈을 때부터 하려고. 5라는 숫자를 많이 꺼냈을 때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5를 3개 꺼냈어? 5를 3개 꺼내면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해야 되는 거지. 꺼내서 4자리 숫자 만들 때. 누군가 하나 더 뽑았을 때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없죠? 어떻게 배열해도 같은 숫자에 이웃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때는 빵가지인가? 된 거 맞아요? 두 번째, 5를 2개 뽑았을 때 5를 2개 뽑았을 때 다른 숫자가 똑같은 숫자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 2개 뽑았을 때 똑같은 숫자를 2개 뽑는 경우는 4 2개인 게 유일하냐? 그러면 5 5 4 4를 뽑았을 때 하고 있습니다. 5 5 4 4를 뽑았다고 한다면 몇 가지지? 5 4 5 4 4 5 4 5? 그런데 5 2개와 다른 숫자를 한 개 한 개 꺼내는 경우가 가능하겠다. 그죠? 이렇게 꺼내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꺼내는 거는 1, 2, 3, 4, 4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꺼내는 거네. 네모하고 세모에 들어가는 거는 1, 2, 3, 4, 4개 중에 2개를 서로 다른 2개를 고르는 거지. 6가지 방법으로 여기 세모하고 네모 자리를 쓸 수 있는 거 같거든? 된 거 맞아요? 그렇게 네모하고 세모의 숫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웠다고 치자. 6가지 방법으로 여기다 네모하고 세모의 숫자를 넣을 수 있어. 5, 5, 1, 2를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가 필요한 거네. 자연수의 개수가. 그거 어떻게 세냐? 모든 경우 중에 5 2개가 이웃한 경우를 빼버릴까? 된 거 맞니? 모든 경우가 몇 가지인데? 선생님 4팩이요. 뭔가 이상하다? 왜냐면은 5, 1, 5, 2 이거 2개 바꿔가지고 5, 1, 5, 2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럼 저 4팩으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4팩으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 5 2개가 똑같은 녀석은 자리 바꿔봤자 같은 녀석이니까 5 2개가 자리 바꾸는 그 2가지를 2가지로 세는 게 아니라 1가지로 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모든 경우의 숫자가 4팩이 아닐 것 같은데 아무렇게나 막 배열하는 경우가 우린 지금 2가지를 1가지로 세야 되기 때문에 2로 나누어가지고 2가지 매번 5 2개가 순서 바뀌는 걸 다 셌으니까 순서가 바뀌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2가지로 나눠주면은 모든 2가지 상황을 다 1가지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 말이 납득이 되니? 진짜 납득이 됐어?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얘기하거든? 5, 5, 1, 2를 배열하면 원래 4팩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2팩으로 나누게 할 겁니다. 이건 분할과 분배에서 봤던 거랑 유사하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빼자고 지금? 거기서 뭘 빼자고? 5 2개가 이웃한 경우를 빼자고? 5 2개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세모, 네모, 1, 2가 있습니다. 이것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순서 바꾸는 거 몇 가지죠? 네, 3팩까지 6가지인가요? 선생님 이거 2개 자리 바꾸는 거 세야죠. 곱하기 2. 해 안 해? 자리에 바뀌어봤자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안 할 거죠?
곱하기 2 안 했으니까 나누기도 안 해도 되겠다. 요게 개수인 것 같은데? 여기에 숫자 달라지는 거 6가지. 그 다음 이거 배열하는 경우가 요 뒤에 있는 괄호 속에 있는 거. 개수 구하고 있습니다. 요게 12-6, 6 곱하기 6, 36? 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똑같은 숫자가 4, 4가 똑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4, 4, 5, 5는 했으니까 4, 4하고 이런 녀석이 가능하겠네? 4가 두 개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을까? 4를 제외한 숫자 1, 2, 3, 5, 4개 중에서 2개 숫자 일단 골라야 되겠다. 됐어요? 방금 전에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것도 36가지지 않을까? 됐어요? 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할 차례야?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때, 똑같은 게 두 개만 있을 때, 지금 쓴 네 가지 말고, 네 가지 분류한 거 말고, 똑같은 숫자가 또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죠? 4가 두 개까지 있고, 5가 세 개까지 있으니까 4가 이웃한 거, 4가 두 개 있는 거, 5가 두 개 있는 거 다 했잖아, 지금. 그럼 이제 뭐 할 차례 마지막으로? 다 다른 녀석이 존재할 때를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다 다른 녀석이 존재하려면, 일단 숫자를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데려옵시다. 데려오자고. 몇 개 중에 몇 개를 데려와? 5개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데려와? 1, 2, 3, 4, 5, 5개 중에 아무렇게나 4개를 데려와? 아무렇게나 4개 데려왔어. 나 다른 녀석이야. 그러면은 이웃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숫자가 없으니까? 그럼 배열하는 거 몇 가지야? 네, 배열한 건 4팩이겠네요. 5 곱하기 24, 120개인 것 같습니다. 72, 74, 74 좀 더 해봐봐. 이해된 거 맞으세요? 세분하고 낱개로 개별적으로 구해서 더하셔야 됩니다.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네. 오, 88번은 맞췄나봐요? 아니에요. 88번 같은 문제가 수능의 모의고사에 되게 좋아하는 문제야. 비밀번호 만들기. 길동이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인 07년생이라고? 070513이라고 하는 비밀번호 앞자리 영어 이름인 길동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에 4자리는 숫자, 뒤에 4자리는 알파벳, 8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자리 6개 숫자 중에 4개를 사용해서 나열을 할 거고 여기는 6개, 6개가 아닌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숫자 중에 4개를 사용해? 여기는 6개 중에 사용할 건데 0을 2번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는구나? 0을 2개 사용할 경우에는 0끼리 이웃하게끔 사용하세요. 영어 이름의 7개 알파벳 중에서 4개를 똑같은 알파벳이 있나? G, I, L, D, O, N, G가 똑같구나. 알파벳 4개를 사용할 때 4개만 사용해서 나열할 건데 G를 2개 G는 무조건 2개 사용하라고 지금은 0은 2개 사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G의 값은 무조건 2개를 사용하라고 그리고 G하고 G 사이에는 적어도 1개의 모음을 집어넣으라고 모음이 몇 개 있어? I하고 O하고 2개밖에 없냐? 된 거 맞죠? 자, 비밀번호 개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앞자리 숫자 4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뒷자리 알파벳 4자리도 연속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처음에 숫자를 가지고 만들 생각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만들 건데 0이 2개 있고 0이 아닌 7, 5, 1, 3 중에 2개의 숫자를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된 거 맞나요?
0을 2개 데리고 왔으니까 나머지 2개를 데려와야 되겠네? 서로 다른 7513,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데려와? 그래서 4C 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하라고? 0과 0은 서로 이웃하라고? 이웃하니까 0과 0은 한 덩어리, 세모도 한 덩어리, 네모도 한 덩어리. 3팩인가? 0 2개와 순서 바꾸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36까지네. 두 번째, 똑같은 숫자가 0이 하나, 1도 하나, 7도 하나, 3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5개의 숫자 중에 하나만 데려오면 되나? 0, 7, 5, 1, 3, 5개 중에 4개 데려오는 거구나? 지금은 다 다른 녀석을 데려올 때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것만 데려오겠습니다. 연결된 거 맞죠? 다 다른 것만 데려올 건데, 다 다른 것만 데려오는 경우가 말을 해, 말을.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야, 숫자의 종류가 0, 7, 5, 1, 3, 저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데려오는 상황이라고. 몇 가지라고? 배열할 거야. 배열한 건 몇 가지야? 120인가요? 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합쳐서 156가지의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된 거 맞아요? 이제 알파벳 할 차례야, 알파벳. 알파벳 7개 중에 4개 알파벳을 사용할 건데, G는 무조건 2개를 데려오세요. G는 데려올 거고, 지금 I, L, D, O, N이라고 하는 것 중에 모음이 2개 있는 상황인데, G하고 G 사이에는 적어도 1개의 모음을 집어넣으세요. 아, 근데 4자리인데? 4자리인데 어떻게 들어오냐? 아이쿠야. 모음 하나 있을 때. 이거 생각해볼까? 된 거 맞아요? 모음이 하나 있으면 2개 중에 하나의 모음을 데려와야 되겠네? 여기다 이실. 그리고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순서 바꿔도 되는 건가? 괄호 2개가? 근데 세모부터 데려와야 되잖아. 세모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네모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인데 세모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인가요? 알파벳이 G를 제외하고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모음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세모에 들어오는 건 몇 가지일까요? 하나의 모음을 사용했으니 이 자리에는 자음 모음 상관 안 하고 들어가도 되겠네. 그러니 세모에는 몇 가지인가요? 4가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G하고 G 사이에 2개의 모음이 있는 경우도 적어도 모음이 있는 건가? 맞아요? 둘 다 모음인 경우? 둘 다 모음인 거? 아, 모음도 와도 되고 자음도 와도 되는구나. 모음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 2개 중에? 아씨, 이러면 생각이 빡세니까 구분할까?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라고 할까?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라고 한다면 모음은 2가지, 자음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 모음하고 자음은 순서 바꿔도 돼? 그 다음 녀석은 둘 다 모음인 거 아까 이제? 여기 들어갈 녀석이 둘 다 모음인 거 하는 중이야, 모음. 둘 다 모음이면은 그냥 2팩이면 끝인가? 모음만 2개 들어가서 순서 바꾸기? 됐나요? 8가지, 12가지, 2가지, 22가지? 뭐 틀렸다 그러면. 뭐, 쪽에서 첫 번째 오른쪽에 첫 번째 할 때. 두 개. 곱하기 내가 안 했어? 어디 보자.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두 가지,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네 가지, 괄호 순서 바꾸면 곱하기 안 했네. 그럼 16가지인가? 16가지 더하기 14가지. 30가지? 그럼 30을 곱하면 되겠네요? 숫자도 만들고 문자도 만들어야 되니까. 30배 못해. 30배 해봐봐. 니네 뭐 노냐? 맞아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가 조합 공식 문제였습니다. 통분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있는 녀석을 산수하는 과정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로 묶었다고 하는데? 일단 쓴 다음에 묶자. NCR 구하는 공식이 분자에 있는 녀석은 앞에 거 팩토리얼, 부모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그리고 뒤에 거 팩토리얼을 쓰는 게 이게 조합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변값부터 출발해가지고 문제를 바꾸고 있으니까 일단 이걸 바꾸겠습니다. 앞에 거 n 플러스 3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빼기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까지 썼습니다. 두 녀석의 공통되는 녀석은 n 플러스 3 팩토리얼이 공통되는 거 아닌가? 가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n 플러스 3이 있나봐. 된 거 맞죠? 그러면은 분모값만 3팩 n팩 있는 것 같고 분모값 4팩하고 n-1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통분하고 싶습니다. 통분하고 싶은데 통분은 n팩과 4팩으로 통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의 정체는 n부터 1까지 곱한 거, 이거는 3이 1. 분자 분모에 누구를 곱해야지 4팩으로 될까요? 아예 얘기해보아요. 여기는 3팩, 여기는 4팩, 분자 분모에 무엇을 곱해야지 분모가 4팩이 될까요? 아예야, 선생님 손 넘어가겠어. 여기 있는 거는 1, 2, 3 곱한 건데 이건 1, 2, 3, 4를 곱한 거잖아. 그래서 n팩, 4팩을 만들려면 분자 분모에 4분의 4를 곱하면 1, 2, 3 곱한 거한테 4를 곱하면 1, 2, 3, 4를 곱한 게 되는 거죠? 너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4인 것 같고 이거는 n팩으로 통분을 하려면 n팩으로 통분하려면 이번에는 분자 분모에 무엇을 곱해야지 n-1팩이 n팩이 되는 거야? 아야, 아예 뒤졌니? 아야, 아까 상품부터 얘기해서 삐졌나요? 아야, 뭘 곱해야 되냐고요? 이건 n-1부터 n-1, n-2, n-3부터 쭉 곱해서 3일까지 곱한 거. 이거는 n, n-1, n-2 쭉 곱해서 3일 곱한 거. 이것보다는 n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것 같아. 아예 안 됐어. 말을 해야지. 더 설명할지 말지 결정하지 말을 해. 이해 안 됐어? 네, 알겠습니다. n-1 팩토리얼은 그 값이 n-1부터 하나씩 작은 녀석의 값들을 계속 곱해서 마지막에 1까지 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녀석의 값을 1까지 곱한 녀석의 값이 n 팩토리얼입니다. 이것도 이해됐죠? 그런데 밑에 것보다 위에 거는 요거 하나가 더 곱해져 있는 것 같은데? 된 거 맞죠? 그러니 요 녀석의 값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입니다. 여기다가 n 하나만 곱해주면 n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분자 분모에 n을 곱하려고 합니다. 분모에도 n을 곱하고 분자에도 n을 곱하면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n 팩토리얼. 분자에 남는 녀석의 값은 요건 분자에 4가 있었고 이건 분자에 n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빼라고 있으니까 n팩 4팩분의 나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4-n인가?
됐나요? 그 다음에 다의 값이라고 썼다고 뭔지 모르겠는데 뭔 개소리지? 뭔가 이상한데? 다에다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써볼게. 나 이거 다시 쓰는 중이야. 앞에 있는 값이 n 플러스 3팩이었냐? 맞아요? n 플러스 3팩이었는데 여긴 4-n하고 4-n이라는 녀석과 n팩 4팩분의 n 플러스 3팩이라고 썼습니다. 나 이거 지금 두 개 가하고 나자리 있는 것만 바꿔 쓴 건데 그런데 여기에 n 플러스 4팩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여기 분자에다 뭐만 더 곱하라는 얘기야? n 플러스 4 하나만 더 곱하면 n 플러스 4팩이 된다는 얘기네. 분자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분모에도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n 플러스 4분의 4 마이너스 n 곱하기 n팩 4팩분의 n 플러스 4팩이 되는 거네. 그럼 요 값이 다인 것 같은데? 가, 나, 다. 숫자 대입하세요. F가 가한테 1 대입하세요. 나한테 2 대입하세요. 3 대입하세요. 3 대입하면 7분의 1? 됐어요? 그 답은 뭐란 얘기야? 7, 6, 42.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거 얘기해 볼까요? 9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0번이 90번 풀면 너무 좀 애매하다. 앞으로 풀 게 두 페이지냐? 지금 90번을 풀면은 영어 선생님 어떻게 느껴 보이는데 영어 선생님이 앞에서 막 이랬었거든? 용이 보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나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 건데